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기계발 컨텐츠를 성공학 강연을 제가 칼럼으로 꾸준히 한번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개괄이라고 하죠. 제목은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로드맵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는 싶어 하는데 대체 뭘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되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하면 그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돈 버는 기계를 가져야죠. 돈 버는 기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그 기계를 어떤 사람은 그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죠. 그 파이프라인이 뭐 누군가는 부동산을 통해서, 뭐 누군가는 뭐 주식을 통해서, 뭐 누군가는 사업을 통해서 이루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게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사업은 너무 당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술술 다 풀린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쳐보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돈을 못 버는지 이거를 잘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직접 사업을 해보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돈 버는 기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임대 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임대 사업 없이 부동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만 해야 되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거를 계속 해야 돼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게 경제적 자유인가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임대사업도 당연히 사업입니다.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쓸까? 결국에는 임대사업도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사업성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직장인 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가장 흔히 하는 오류가 처음부터 무인 업체를 차려가지고 내 노력 없이 아니면 나 없이 사람을 써서 이렇게 처음부터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노력을 넣지 않고 남들의 노력만으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성공한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수입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장면을 성공한 이후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아 나도 하면 바로 저렇게 성공하겠구나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노력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내가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도 남들의 노력만으로도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다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나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영업자시다 아니면 뭐 사업을 시작하셨다 하면 거의 대부분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초반에 사업을 성공 궤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 지금 13년째거든요. 근데 지금도 새로운 사업 하나 런칭할 때마다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하고 있어요. 저 지금도 쉬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13년째인데 사실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애타게 원하시는 파이프라인이 저는 이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번 놀아봤어요. 제일 처음 파이프라인에 갖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좀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보다 재미없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나는 일하는 게 맞구나 해가 꾸준히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초기에는 나를 갈아 넣어서 사업을 좀 성공 궤도에 올려야 된다.
직원을 처음에 고용하든 고용하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흔히 하는 키워드 있죠. 월천. 월에 1,000만 원 벌고 이거를 좀 빨리 달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분야든지 누구든지 저는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갈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건 대부분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불가항력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나를 갈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는 벌 수 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거든요. 근데 이거를 믿지 않고 실행을 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금을 긋는 순간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요. 처음에는 나 자신을 믿고 월 1,000 만드는 데까지 일단 나를 갈아 넣어서 월 1,000만 원을 도달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갈아 넣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다. 그리고 부업으로, 그러니까 듀얼 인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나를 갈아 넣어야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더 힘들어요, 사실. 그 대신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돈이 모입니다. 어느 경우든 손해가 아닙니다. 네, 부업으로 하시든 전업으로 하시든 나를 갈아 넣어서 월 1,000을 최대한 빨리 만든다. 여기가 1단계. 2단계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1단계는 좀 쉽거든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2단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사람 레버리지죠. 남의 손을 좀 빌리기 시작해야 돼요. 나 혼자 일할 때보다 오히려 사람을 1명, 2명 고용을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네, 초기에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리고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한데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나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컴플레인도 좀 쌓일 수 있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직원들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정도 퀄리티를 내준다면 그분들은 그냥 바로 사장하시면 되죠. 근데 내 밑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일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을 해주는 직원은 없다. 이거는 좀 깔고 가야 됩니다. 그냥 최소한의 일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감을 다 낮춰놓고 직원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 직원들의 능력 향상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최대한 빨리 잘라야 됩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아니다 싶은데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과감하게 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 자르고 있으면 좋은 분 한 분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좀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 뽑고 해서 직원을 좀 일 잘하는 분으로 좀 세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인건비를 너무 저임금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뽑게 되면 그 뒤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 올 거예요. 최저시급이 지금 뭐 얼마죠? 한 9,000원 정도 된다. 그럼 한 10,000원이나 11,000원 정도를 주세요. 최저시급보다 좀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좋은 분들이 면접 보러 더 많이 오니까 그 중에서 그 풀 안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뽑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야 오래 남는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열심히 키워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해서 뭐 월 1,000 매출 또는 월 1,000 순이익이 났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그분들 월급 포함해서 한 2,000, 3,000 이렇게 매출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3,000만 원의 매출이 났다고 치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둘에게 월급을 주게 되면 예전에 혼자 할 때랑 비슷하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 가져가고 얘네 월급 주고 여기까지 되게 돼요. 여기가 이제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내가 그동안 키웠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중에 제일 똘똘하고 제일 가능성 높고 그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뽑은 그 사람에게 권한 위임을 해야 돼요. 그분이 앞으로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일단 부사장이나 점장이나 일단 이런 걸 먼저 시켜야 돼요.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갖고 그분을 키워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분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내 파이프라인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선발을 받는 게 좋아요.
여기 를 맡아서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내 일을 차츰차츰 덜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 5일을 가고 있었다면 주 4일, 주 3일, 주 2일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예요. 나중에 출근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추이를 지켜봐요. 처음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다 대응을 해주지 마시고 그냥 나는 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네 범위를 넘어서는 일만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조치를 먼저 하고 손 조치 후 보고를 나에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게에서 그 점포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분을 그분에게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점장을 뽑았죠. 내가 나를 대신할, 나는 회장, 그분은 사장이라고 치죠. 그럼 점장이나 그 사장에게 지분을 줘야 됩니다. 지분을. 대부분 이걸 잘 안 하세요. 돈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분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아야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냥 인센티브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직원인 겁니다. 근데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가게가 되고 내 사업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한 30%에서 49% 사이로 정해서 지분을 주거든요. 2명이면 뭐 29%, 20%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근데 49%보다 더 많이 주진 않습니다. 최대한 49%를 주고 내가 지분을 51%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경영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권을 잃었다는 소리는 그냥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뺏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여하는 건 최소화하되 지분은 49%까지 줘라. 그리고 그분들의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나중에 순이익을 난 51%, 네, 그 사람은 49% 이렇게 분배를 하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지켜보고 믿는다, 너는 대단하다 하면서 계속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권한이임을 했다고 나는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저 인간은 놀기만 하고 돈 벌어? 라고 생각하고 배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이제 내 지분을 뭐 이렇게 안 주고 새로 옆에 가게를 냈거나 했어. 그거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돼도 사실 나는 엄밀히 따져서 잃는 건 없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이에 새로운 점포를 열어서 그걸 또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띵까띵까 놀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는 플랜 B를 생각해야죠. 이 사람이 배신을 해도 나는 새 점포에서 매출을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성공을 일단 해놓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또 파이프라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늘려가시면 됩니다. 사업 업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업종을 선택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이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시작을 못 하거든요. 아이템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없는, 기존에 있지 않는 뭐 새로운 거를 막 엄청난 거 빵 터트리는 거, 그런 거는 뭐 스티브 잡스쯤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사업이 좋습니다. 최근에 급성장하는 사업,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대만 카스테라, 뭐 흑당, 뭐 이렇게 흑당 커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처음에 빵 떴다가 금방 훅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좀 유행을 타는 사업은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 2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사업 업종을 그들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네, 그런 걸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파이프라인을 가지려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사업을 잘해서 권한이임을 하는 남의 타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3단계가 있었죠. 1단계는 내가 일단 월천 순이익을 혼자서 나를 갈아 넣은 다음에 만들어낸다. 2번, 힘들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키워서
네, 매출을 증대시킨다. 이게 2번이에요. 2번이 되게 어렵습니다. 3번, 이제 내 업무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그 대신 점장을 한 명 뽑아갖고 그 사람에게 권한이임을 한다. 네, 이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자면 4단계인데 권한이임을 한 다음에 내가 노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2점포를 열어서 마찬가지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권한이임을 다 해두면 서로서로 시너지도 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성이 생깁니다. 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부적인 항목들을 주제별로 제가 잡아가지고 디테일한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숲을 본 다음에 하나하나 나무로 가야 되니까 이게 큰 숲이다 라는 큰 줄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